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12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 S&P,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자, 다우는 0.45, S&P 0.25, 나스닥은 0.30. 자, 윗꼬리가 길다는 거죠. 오전에는 그래도 위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트럼프 중국 관세 또 90일 연장했다. 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옵션 포지션으로 보는 이번 주 증시 전략. 자, 가끔 보면 신문을 봐도 신문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죠. 주식시장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에는. 어? 자, 얼마 전까지는 도깨비밸류가 코스피 이번 주 고점 뭐 딱딱 찍어줬어요. 그게 맞아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꼭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꼭 상단만 가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내용 결과는 언제? 자, 드디어 언제 발표를 하겠다.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대통령실은 여당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며 정부안 유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안. 지금 대통령실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어? 그렇죠? 그거를 유지를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 협회 결과는 오늘 14일. 14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만기일 날.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야, 무슨 입법까지가 이게. 시작으로 21일 차관회,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달에 한대. 9월에. 어? 9월 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면 어떡하나? 파생하시는 분들 그거 걱정했을 텐데 9월 달에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입법까지가 야 무슨 참 이상합니다. 어찌 됐든 요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올라가지 않네. 예.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 예상 3230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자, 3230이란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상단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연구한 결과를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옵션 포지션은 3250을 넘어가는 거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미지수란 얘기야. 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점이 3,300이고 저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마감글에도 보여드렸듯이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거래가 좀 많았어요. 거래가 많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거죠. 3,290, 3,250, 3,310. 그렇죠. 일단은 3,250 위로 넘어가는 섹터가 만들어졌어. 그렇죠? 자, 그런데 월요일 날에는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은. 비슷합니다. 예. 자, 그렇죠. 그런데 여전까지는 증시가 우상향이었잖아. 우상향. 그렇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단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하단. 그렇다고 이틀 동안 3,100까지 150포인트 가까이가 빠진다. 이거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어제 마감글에 3,170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단에 투자한 애들도 있고 상단에 투자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물론 상단에 투자한 애들이 인원수가 많아요. 물량이 많단 말이야. 돈이. 상단에 배팅한 금액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현금 30% 만들어 놨으면은 어느 쪽에 크게 배팅도 하지 말고 도깨비밸류 이틀 전에 이랬어요. ETF 하시는 분들 곧버스니 레버리지니 양쪽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느 한쪽에 몰빵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거는 운에 맡기는 갬블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3200이란 자리에서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이렇게 위로 배팅한 애들도 있고 밑으로 배팅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위아래 거의 비슷해. 간격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요 안에서 움직일 텐데 만약에 엄청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쭉 빠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엄청난 악재가 터질 거가 제가 보기엔 크게는 내일 모레까지는 없어요. 악재가 생긴다면은 오늘 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이 크다 미국 증시 뭐 내일 아침에 간밤에 1%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우리 증시가 개파락이 좀 이치 나오겠죠. 그 정도일 것이지 엄청난 요거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4% 가까이 빠진 그런 흐름이 내일 모레까지 나올 확률은 없다는 얘기죠. 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 이런 문제는 9월 달에나 나올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날짜가 미정이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면 불안불안하거든. 근데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잖아. 그렇죠? 14일 날 입법 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끌면서 간다는 얘기야. 시간을. 그래서 요런 거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고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현금은 아끼고 들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길 바라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개별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뉴스 들으니까 5년 6개월인가 만에 거래 대금이 가장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개별주라는 게 뭡니까? 뭔가 이슈가 터져갖고 뭐 2차전지 개별주가 어제 터지듯이 뭐 중국에 뭐가 뭐 한다 하니까 우리 수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저 케이블 뭐 중국에서 뭐 제재 뭐 미국에서 제재해서 중국은 수혜 못 본다. 그 우리나라한테 오는 그런 것들이 개별주잖아. 그리고 어제는 엔터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엔터주는 제가 최근에 만지질 않아서 잘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개별주들이 툭툭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개별주라는 게 뭡니까? 야 오늘 사갖고 2, 3일 동안 들고 있다 먹고 나오자. 이 직장인들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직장인들도 좀 직급이 높은 사람 휴대폰 자주 보는 사람이나 쉽지.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들 대개 그런 분들이 듣는 거가 많잖아요. 회사 대표들이 듣는 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현재 들고 있는 보유 종목만 가지고 있고 오늘 뭐가 좋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그 박자가 맞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 말했듯이 신문도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용을 꼭 읽으라 말했듯이 3,300 가까이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단에 배팅을 해놓은 물량이 있는데 그거만 보고 3,300 간다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3,170, 3,150까지도 배팅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외국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단과 하단 배팅 해놓은 것을 중간점을 보고 크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큰 움직임보다는 서로 싸우는 어제도 싸우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랬죠. 싸운다는 게 뭡니까? 야, 난 위로 갈 것 같아. 난 밑으로 갈 것 같아. 서로 막 싸우더란 얘기야.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썸네일에 이번 주 지수 하단 밑을 정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진짜로 막 나빠진다. 그러면 하단으로 쓰겠지. 이번 주 외국인들이 하단을 어디 보고 있다.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상단을 써 드리는 겁니다. 썸네일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상단으로 꼭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가란 얘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파란색으로. 자, 독일 증시도 내려왔고 0.5% 미만,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자, 15분봉으로 보시면 자, 요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금질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하실 분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가 어제 반등이 나왔어. 그렇죠? 잘 가던 종목이 대개 조정을 받으면 아름다운 조정은 5일선, 11선을 지켜주는 거잖아. 근데 꺾였잖아. 어? 그렇죠. 도깨밸류가 하이닉스는 한 2주 전에 쭉 한번 빠졌다 올라가야 흐름상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60일선을 터치를 했어. 되게 잘 가던 종목이 21선이 깨지면 조금 부담 가는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21선 기준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21선이 다 깨졌어. 그리고 61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야. 어? 얘네도 61선을 터치를 했어요. 얘네도 방산주도. 그런데 61선 밑으로 내려가면 쭉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끝났으니까 우리 증시도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하겠죠. 그렇죠? 자, 하락 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는 그나마 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침을 해줬어. 근데 만약에 오늘도 삼성전자가 약하다. 자, 삼성전자는 아직 상승 구간에 있어요. 자, 5일선이 얼마입니까? 7620원이야. 근데 5일선 위에 있어.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 추세는. 그런데 만약에 오늘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힘이 없는 거잖아, 오늘은. 힘이 없는데 얘네까지 오늘 만약에 내려간다면 지수는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겠지. 하이닉스 혼전은 어제도 부족하단 말이야. 보합권을 유지는 해줬어도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지수 흐름을 보는 거는 얘들도 보면서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같이 보려면 여러분들이 힘들거든. 여러분들 능력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채널방에 와서 보시란 얘기예요. 이 채널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채널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자, 어제도 올려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출발은 상승 출발했지, 우리가. 그렇죠? 네, 상승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장 딱 시작되고 나서 삼성전자에 달려있음. 이렇게 올려드려요. 오늘 8시 54분이야. 오늘은 삼성전자한테 달려있다. 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 시작되자마자 딱 보니까,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단 말이야. 프로그램 매도. 50만 주 나눠서 15분이 지났는데. 이러면 힘이 없거든. 이러면.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느냐. 어제 방산주도 힘이 없었고, 방산주도 힘이 없고, 삼성전자까지 힘이 없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대형주들, 시가총액, 코스피 30 안에서 힘 있는 애들이 누가 올라가는지, 누가 내려가는지, 그걸 보면서 지수 대응을 해야 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네도 힘이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매물이 나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매물이 나와서 힘이 없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채널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들 종목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가 18만원대 매수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봤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 그리고 기다렸다가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매수가가 24만 원 밑에입니다. 24만 원 밑에 23만 5천 원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저께 출발이 좋았거든요. 그러더니 미끄러지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어제도 떨어지더라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힌트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떨어져서. 자, 그러나 뭐 들고 있으면 지가 언젠간 가겠지. 네이버가 지금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흐름이 별로다. 수급이 안 좋더라고. 개인만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참고로 저희 회원님들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거지 한 방에 사진 않았어요. 지금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가다 멈춤 상태입니다. 자, 호텔 신라도 요때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왜?
중국 애들 무비자 입국 이것을 허용을 한다. 9월부터 그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힌트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잘. 빠지면 얘는 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대동하고 전진건설로봇. 전진건설로봇은 제가 지난주에도 힌트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리 회원님들. 아, 이 종목은 왜 안 줬어요? 그냥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들한테 힌트를 줬지. 왜? 현금 30% 만들었으면은 더 이상 추가 종목을 제가 웬만하면 안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도 갈지는 이렇게 그렇죠? 어제는 좀 음봉들이 나왔어요. 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힌트 드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힌트 드렸어. 지난주 목요일 날 재건주들 보라 힌트 드렸는데 그때부터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뉴스가 확 나왔으니까. 그렇죠?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힌트 드렸을 때는 뉴스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빼고 뭐 미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 뭐 회담을 언제 한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라간 건데 들고 있는 분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별주들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신규 매수한다. 이거는 부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매수했거나 들고 있는 분들은 더 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우하고 빠집니다. 그거 꼭 알고 계세요. 자, 초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건데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실적이 언제 나올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세요. 자, 차트가 높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면 여기서 샀어. 도깨비는 여기서 사고 있는데 누구는 여기서 샀어. 근데 실적 발표를 이 타이밍에 했어.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서 쫙 빠진다는 얘기야.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 꼭 알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하락 출발해서 삼성전자하고 대형주들이 힘이 없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수가 쭉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따 마감 뉴스에 뵙겠습니다.